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냐면 싱글 슬릿, 단일 슬릿에서의 디프렉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처음에는 미니멈이 이런 첫 번째 미니멈, 두 번째 미니멈을 보기 위해서 우리 뭘 봤냐면 호이겐스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그러면은 각각의 슬릿이 이중 슬릿을 할 때는 슬릿이 아주 작다고 생각해서 했지만 싱글 슬릿을 할 때는 싱글 슬릿이 무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넓게 있으면 요 안에 각각의 점들이 점광원으로 해서 빛을 낸다. 우리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기로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첫 번째 미니멈은 그걸 반으로 잘라서 첫 번째 끼리 두 번째 끼리 그렇게 하는 거를 상쇄가 되는 거를 보고, 두 번째 미니멈은 4개로 나눠서 하고, 우리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A 사인 테타가 2 람다인 곳이었다. 근데 그렇게 잘라서 생각하는 게 말이 되나? 맨 위랑 세 번째랑 서로 상쇄 간섭을 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풀지 말고 우리가 뭐냐면 페이서를 보면, 우리 지난번에 더블 슬릿에서도 빛의 세기를 구할 때 두 개에서 나온 거에 전기장에 페이서를 더하는 방법을 썼는데, 우리 여기서도 그 페이서로 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각각의 점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슬릿이 있으면 각각의 점에서 나온 각각의 전기장을 E라고 하면 그 E가 쭉 중심인 경우에는 요걸 전부 다 위상차가 없으니까 전부 다 더해. 그러면 화살표 요거를 각각 다 더하면 벡터를 합한 거니까 이게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에서 최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각도가 조금 벗어나면 위상이 조금씩 요거랑 요거의 상대적인 위상이 이웃한 것끼리의 위상은 같지만, 다시 말하면 요거랑 요 사이의 각도가 이렇게 돼 있다면 요것과 그 다음 사이의 각도도 똑같이 돼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나오는 세기는 벡터를 합한 거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잇는 거. 그러니까 좀 올라가면 벡터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세기가 좀 작아질 테고, 요거의 제곱에 비례해서 첫 번째 미니멈이 생길 때는 어떻게 되죠? 이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끝점이 첫 점으로 돌아오면 합해서 0이 되는 경우, 이게 첫 번째 미니멈이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미니멈은 2번 감고 세 번째 미니멈은 3번 감는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쓰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디프렉션에서 나오는 인텐시티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그게 나왔어. 이게 하나하나가 뭐냐면 그 점광원에서 나온 전기장을 쭉 표시한 거고, 세타가 제로일 때, 다시 말하면 최대값이 나올 건데는 이걸 쭉 펴서 다음과 같이 만든 거죠.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각도, 예를 들면 위상차가 사인 테타로 약간 기울어져 있을 때는 한 점과 다른 점 사이에 나오는 그 옆에 있는 이웃한 것 길이가 약간씩 달라져서 이렇게 돼 있고, 확대해서 그리면 요 사이가 약간씩 델타 파이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이렇게 더하면 요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걸 구하는 문제예요. 요 벡터를 어떻게 구하냐? 그냥 구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뭘 생각하냐면 마치 아주 목걸이 줄이 있는데 목걸이 줄의 한 사슬의 길이가 굉장히 작은 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놓으면 모양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건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쭉 핀 거의 길이랑 같죠. 그죠? 아무리 휘어져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 그 사슬의 길이가 점점 0으로 가는 극한으로 취하면은 이게 원호의 일부가 된다 이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항상 요게 그 원호의 접선 방향으로 돼 있는 벡터들일 테니까. 우리 그러면 요게 원호의 일부야. 그럼 그게 반지름 R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반지름 R.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면 요 반지름 R이 있을 때 요 각도를 보면 지금 처음에서 하나와 이웃한 것 길이가 델타 파이 쭉 합하면 마지막에 여기서 요걸 가르치는 각도는
첫 번째 것과 슬릿의 첫 번째에서 나온 빛과 마지막에서 나온 빛 사이에 위상차가 되겠죠. 그게 바로 요게 파이예요. 당연히 요 다른 거 같은 거. 그래서 요게 파이예요. 자, 됐어. 그럼 이게 파이면 되긴 뭐가 돼?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 보면 요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요게 왜냐면 직각삼각형이고 그러면은 요게 파이면 여기서 요게 파이면 이게 파인가? 그걸 어떻게 알지? 그거 우리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위상차가 이렇게 주어지면 삼각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요거에다가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기하학인데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의 각도가 이 각도랑 같은데 이거를 쉽게 증명할 수 있나? 요게 있으면 쉽게 증명할 수 있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요게 틀림없이 요건 중앙으로 가르는 거니까 요게 알파 반각을 알파라고 하면 우리 쉽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 각도가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파이겠지. 그러면은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거는 요거의 반이겠지. 요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겠지. 그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여기에다 요걸 더하면 90도. 요거에다가 요거를 더하면 90도니까 알파가 요거랑 같네. 알파가 요거에다 요걸 더하면 90도. 그래서 요거에다 아니지. 잘해야지. 파이 마이너스 파이니까 요거를 더하면 요걸 x라고 하면 2배 x 더하기 파이 마이너스 파이가 파이지. 그러니까 x 요게 2분의 파이네. 요게 2분의 파이면 요게 2분의 파이 더하기 요건 90도. 요거 더하기 알파가 90도니까 알파가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요게 파이가 되는 거죠. 좋았어.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다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는 요 파이. 이게 위상차인데 위상차가 뭐냐면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슬릿이 있으면 여기서 나온 빛이랑 여기서 나온 빛의 차이 요 위상차는 요 경로차에 비례하죠. 그래서 위상차는 경로차가 람다의 몇 배냐? 한 파장이 2파이만큼 차니까 한 파장의 몇 배냐에 2파이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그럼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랑 이웃한 거 사이에 요 사이 각도를 델타 파이라고 하면 델타 파이는 람다분의 2파이 델타 x 사인 세타죠. 요 각도가 세타라고 주어지면 요 각도가 세타면 요 각도가 세타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좋았어. 그러면 여기서 보면 사인 알파는 사인 알파 아무거나 보면 되지. 사인 알파는 사인 2분의 파이죠. 이게 빗변이 r 이 전체가 세타인 경우에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인데 수직으로 나눴으니까 이게 2분의 2 세타죠. 그러니까 사인 2분의 파이는 r분의 2분의 2 세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 r은 아직 모르지만 우리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파이는 가만히 있어봐. 이게 반지름이 r이고 이게 r 곱하기 파이가 이 길이가 아니라 요 원호의 길이죠. 파이를 라디안으로 쓰면 r 곱하기 파이가 요 라디안의 길이죠. 파이를 라디안으로 썼을 때. 근데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나? 아까 말했죠. 이 길이 원호의 길이는 이걸 쫙 폈을 때 이 길이랑 같죠. 쫙 폈을 때가 우리 맥시멈으로 되어 있는 2m이라고 하면 파이는 r분의 2m이라 이거예요. 요 길이랑 같기 때문에 쭉 폈을 때. 그래서 우리 관계를 보면 r이 있으니까 r을 상쇄를 시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이 세타는 양변을 왼쪽식을 오른쪽식으로 나누면 sin 2분의 파이
나누기 파이는 이걸로 나누면 2m분의 2세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2세타는 2배 2m인데 분자의 2를 분모로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재밌는데? 뭐가 재밌냐면 빛의 세기는 빛의 세기 맥시멈일 때, 이때 맥시멈일 때의 빛의 세기에 비하면 이걸 나누면 우리 포인팅 벡터의 크기에 비례하지만 잘 모르지만 일렉트릭 필드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앞에 있는 상수가 없어지죠. 이렇게 나누면 I 세타는 IM 2m 나누기 2세타는 2세타 나누기 2m은 2분의 파이를 알파라고 놓으면 여기는 알파라고 놓으면 알파분의 사인 알파의 제곱으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알파가 파이는 람다분의 2파이 a 사인 세타로 주었죠. 이게 경로차를 파장으로 나눈 거에 파장의 몇 배냐의 2파이죠. 이 관계가 또 이렇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의존은 여기로 알파라고 쓰면 헷갈리지만 요 안에 여기 세타가 있으니까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좀 더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그랬지만 사실은 im sin 파이 a sin 세타 나누기 람다 파이 a sin 세타 나누기 람다의 제곱이죠.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 함수의 형태는 어떻게 되나? 함수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로 보면 되죠. 알파분의 사인 알파의 제곱인데 그러면은 분자에 사인 제곱 알파가 있으니까 막 오실레이션을 해. 분모에 알파 제곱분의 1이 있어. 그러면 전체 알파가 크면 클수록 알파 제곱분의 1로 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적으로 알파 제곱분의 1 엔빌롭은 알파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오실레이션을 다한 것 같이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알파가 0이면 어떻게 되나요? 세타가 0이면 분모가 0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 처음에 극한을 배우면 알파분의 사인 알파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은 1이야. 그죠?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와서는 그걸 어떻게 하더라? 알파가 0으로 갈 때 사인 알파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알파 더하기 알파 3승분의 1로 가니까 처음에 알파가 서로 상쇄가 돼서 1부터 시작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밑에 분모에 이런 양이 있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오는 형태가 빛의 세기는 다음과 같이 알파는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봐야죠. 뭘 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알파 안에 이 값이 알파 안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a가 있는데 a가 점점 커지면 세타가 조금만 변해도 분모가 확 줄어들죠. 그죠? 반면에 a가 작으면 세타가 꽤 많이 변해야지 알파가 꽤 변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a가 꽤 크면 빨리 0인데가 다가와. 다시 말하면 위에서 보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건 똑같이 0인 곳에서 세타가 0인 곳에서 최대인 경우에서 쭉 줄어들면서 이게 전형적인 우리가 소위 디프렉션 패턴이라고 하는데 쭉 줄어들지만 a가 10 람다인 경우 a가 5 람다인 경우 a가 람다인 경우 다음과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a가 람다인 경우는 파이 사인 세타야. 파이 사인 세타인데 제일 첫 번째 게 아주 재밌는 경우죠. 왜냐하면 이 경우는 알파가 파이 사인 세타죠. 알파가 파이 사인 세타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파이 a
첫 번째가 0이 되는 데가 어디죠? m 람다니까 a가 a 사인 테타가 m 람다여야 되니까 첫 번째는 파이 람다분의 람다니까 파이야. a가 람다일 경우에는 첫 번째 미니멈이 어디야? 첫 번째 미니멈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a가 람다인 경우에는 첫 번째 미니멈이 어디서 생기나? 첫 번째 미니멈이 어디서? 여기 있다. 첫 번째 미니멈이 알파가 사인 알파가 요게 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되니까 알파가 람다분의 파이의 사인 테타 요게 m 파이가 돼야 되니까 우리 극소인 조건 a 사인 테타가 여기 뭐가 빠졌는데 알파 a 사인 테타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헷갈린다. 얘기 잘해야 돼. 다음과 같이 되면 극소점은 람다가 파이분의 a 사인 테타가 m 파이여야 되죠. a 사인 테타가 m 파이여야 되니까 밑에 게 이상하지. a 사인 테타는 저게 m 파이가 되면 내가 위에서 밑에 식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a 사인 테타가 m 람다가 돼야지. 소리. 내가 이걸 잘못 썼어. m 람다가 돼야 되죠. 첫 번째 극소가 다음과 같은 경우가 되죠. 근데 물론 이때 m은 1부터 시작하는 거죠. 0이면 안 되는 거고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재밌는 건 a가 람다랑 같으면 첫 번째 미니멈이 어디서 생기냐면 사인 테타가 1일 때예요. 사인 테타가 1일 때가 언제죠? 테타가 2분의 파일 때야. 테타가 2분의 파이라는 거는 이렇게 온 곳에 요게 테타인데 테타가 2분의 파이인 경우에는 전체 평면이죠. 그러니까 스크린에서 보면 미니멈이 항상 없어요. 전부 다 밝아. 미니멈이 하나도 없죠. 밝은데 물론 가운데가 좀 세고 거의 이렇게 평평하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루고 요게 그거보다 a가 5 람다인 경우에는 요 폭이 좀 약간 좁아. 크고 다음과 같이 이게 a가 람다보다 더 크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패턴이 빛의 세기가 싱글 슬릿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6 람다인 경우에는 빛이 그냥 대부분이 아까 우리 가운데가 세고 이렇게 되는 거. 3 람다일 때는 조금 퍼져. 1.5 람다, A가 람다일 때는 어떻게 되죠? A가 람다 정도 되면은 이 빛이 들어온 파동이 전체로 다 퍼지게 되는 거죠. 우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지난번에 지금까지 했던 슬릿은 뭐냐면 다음과 같은 판에다가 쭉 찢어가지고 슬릿을 만든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면을 보면 이렇게 찢었지만 이게 무한히 길게 돼 있는 1차원 슬릿이죠. 요 간격이 요 틈이 D 정도 되었는데 우리 다음과 같은 곳에서 디프렉션 패턴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만들 수도 있죠. 구멍을 뚫어서 만들면은 패턴이 디프렉션 패턴이 이렇게 끊으면은 1차원 이 프로젝션을 보면 디프렉션 패턴처럼 보이지만 여기 나타나는 미니멈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를 봐야 되는데 구멍에서 나오면 빛이 다음과 가운데 밝고 여기 조금 어두운 지금 여기 그림이 잘못 그렸네.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어떻게 하나 우리가 아까는 여기서 나온 것들에 전부 다 페이서로 써서 이렇게 다 합했지만 이제는 2차원으로 돼서 여기 있는 점들의 페이서들을 다 합해야 되니까 조금 복잡하긴 해요. 2차원에서 물리학과에서는 광학에서는 이런 적분을 해요. 물론 적분을 해도
closed form.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계산 형태로는 안 나와요. 소위 코너 인테그랄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렇지만 우리 그거를 뉴메리컬하게 컴퓨터를 써서 풀면 first minimum이 나온 조건이 우리 요때는 요 안에 있는 요 뭐냐면 슬릿인 경우 간격을 D, 요 경우는 지름을 D, 다이애미터 D라고 쓰면 우리 지난번에는 첫 번째 그거는 A 대신에 D 사인 테타가 M 람다, 이게 선형 슬릿인 경우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인 테타는 M이 첫 번째는 D분의 람다로 주어졌는데, 동그랗게 생겼을 때는 그거랑 아주 비슷하지만 요 앞에 요게 1이 아니라 1.22죠. 1.22는 이렇게 1차원에 있는 거를 이렇게 2차원으로 적분을 해서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기하학적인 팩터예요. 기하학적인 팩터가 들어와서 다음과 같이 우리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재밌냐면, 다음과 같은 거는 이런 디프랙션이 생기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눈으로 관측할 때, 우리 눈이 그래. 눈이 들어올 때 보면 우리 눈이 눈동자를 통해서 들어오면 원통이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 안에서 우리 디프랙션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할 일 없이 풀밭에 누워 있다 보면 하늘에 뭐가 이렇게 둥둥 떠가는 것처럼 보이는 걸 본 적 있나? 그게 사실은 눈에서 이 피부 조각이 눈동자, 이 눈 표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디프랙션을 일으켜서 그래요. 병이 아니야. 혹은 환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걸 디프랙션을 보는 게 있는데, 우리 눈으로 봐서도 그런데, 그럼 망원경으로 보면,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물체를 보면, 망원경도 보면 요만한 원통으로 보니까 멀리서 오는 빛이 요만한 원통을 통과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디프랙션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멀리서 물체를 보면 별을 관측을 하는데, 별이 여기 있어. 여기서 들어와. 하나 들어오면 디프랙션 때문에 한 점으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뿌옇게 디프랙션 패턴으로 보여요. 근데 딴 데 있지만 여기 있어.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 그럼 이 둘 사이에 들어오는 빛 사이의 간격이, 이것도 디프랙션 패턴을 각각 보이겠죠. 각각 보이는데, 그래서 두 개 가까이 이렇게 실제 거리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시야 각도가 아주 비슷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두 개가 아주 거의 붙어서 오면 이렇게 보이겠지.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두 개인지 한 개인지 헷갈리는데 요건 두 개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측을 했을 때 이게 확실히 두 개에서 들어오는 빛이냐 두 개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처음에 레일레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어요. 레일레이라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계산을 잘하고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주는 사람인데, 그리고 계산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어디까지 볼 수 있나를 다 본 다음에 빛이 산란돼서 저기 보일 수 있는 저기까지를 보면 우리 이 안에 공기의 분자의 밀도가 얼마 정도 되나 뭐 이런 거 그냥 막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여 하나가 뭐냐면 이걸 봐야 되는데 레일레이 크라이테리언의 소위 분해 레졸루션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요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디프랙션 패턴의 첫 번째 맥시멈, 두 번째 상황, 첫 번째 맥시멈의 차이 간격이 아주 가까운 거고 조금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어.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디프랙션 패턴 영인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뭐냐면 요렇게 첫 번째 거의 미니멈인 곳에 맥시멈이 두 번째 거에 맥시멈이 오는 거, 그거보다 떨어져 있으면 두 개라고 치자 이거예요.
첫 번째 맥시멈에서 미니멈이 되는 경우 거기에 맥시멈이 오는 것보다 가까이 있으면 잘 구별을 못하고, 다음 같은 경우를 그 크라이테리언을 보면 우리 쉽죠. 레일리 앵글 테타 R은 사인 테타 R이 D분의 1.1 람다면 되지 뭐. 요 간격일 경우에는 서로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기준이 다음과 같이 1.2 D분의 람다로 주어지면, 요거보다 각도가 크면, 그 피크 사이의 선 사이에 이렇게 각도가 크면 구별할 수 있고, 작으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아주 대충 정했지만 우리 다음 같은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 다음 같은 그림이 이런 그림 고등학교 때부터 좀 봤죠. 소위 점묘법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점묘법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거는 물감을 이렇게 작은 거를 저렇게 점을 계속 찍어가지고 가까이서 보면 무슨 그림인지 모르는데 멀리서 보면 이건 풍경화라 이거예요. 지금 아주 이 슬라이드로 올려서 별로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실제 실물을 가서 보면 이렇게 가까이서 봤다가 멀리서 보면 같은 점을 보면 색깔이 막 변해. 색깔이 변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예를 들어서 보라색, 주황색, 하늘색. 내가 생명이 아니지.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죠? 여기 들어와. 가까이 있으면 여기서 들어오는 거랑 여기서 들어오는 거랑 우리 눈에서 디프렉션을 일으켜서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 이 두 개가 겹쳐서 보이면 한 점에서 오는 것처럼 보죠. 이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 합쳐서 보이면 어떻게 되죠? 두 개가 색깔이 섞여서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요게 색깔이 섞여서 보이게 되는, 다시 말하면 람다가 400나노미터, 사실 이건 빨간색 근처인데 람다가 그 경우일 때는 우리 요 물감 색깔들 사이의 거리가 2mm. 그 다음에 우리 눈동자가 아주 밝은 날 이렇게 잘 봤을 때 눈동자가 들어오는 게 1.5mm라고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이 변하게 되는 그 경계가 어디냐? 라고 보면 아까 세타가 이게 길이가 여기서부터 눈까지 길이가 람다라고 하면 내가 거꾸로 얘기했네. 이게 눈동자, 이게 아니지, 요거 맞죠? D가 여기서 D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오는데 눈에서 보는데 뭐냐면 대개 세타는 사인 세타 혹은 탄젠 세타니까 L분의 D, 요게 1.22 아까 뭐였어? D분의 람다였나? D분의 람다? 그래서 요게 그럼 L은 거꾸로 쓰면 1.22 람다 DD.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에 서면 요거에 해당되는 거리 400나노미터면 대략 한 6m 정도가 되면 그 앞뒤에서 색깔이 변하게 된다 이거예요. 오, 그래? 희한한데? 가만히 있어봐. 이상하잖아. 여러분들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랑 섞으면 주황색이 되죠. 근데 빨간색 칠한 데랑 노란색 칠한 걸 옆에다 붙여놓으면 빨간색, 노란색이지 주황색으로 안 보이죠. 근데 빨간색, 노란색 물감을 섞으면 주황색이 되죠. 어떻게 된 거야? 빛의 삼원색이 왜, 색깔의 삼원색이 왜 빨강, 노랑, 파랑인지 알아요? 혹은 빛의 삼원색이 왜 레드, 그린, 블루인가? 왜 삼원색을 그렇게 정했나? 우리 몸의 감각기관이 눈은 레드, 그린, 블루를 감각하는 신경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걸 다 만들어.
그래서 삼원색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지. 삼원색이 처음부터 사람의 삼원색이 그거예요. 개나 이런 건 사원색도 있고 그래요. 물론 걔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뭐냐면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빨간색이 자극하는 거랑 노란색이 자극하는 시각이 합쳐져서 주황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피아노에서 도와 미를 치면 레를 왜 안 들리나? 빛의 경우에는 빨간과 노랑을 섞으면 주황이 된다는데 왜 피아노 소리는 도와 미를 치면 레로 안 들리고 도와 미가 따로 들리나? 따로 들려서 우리가 화음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도와 미를 치면 왜 레를 못 느끼나? 어떻게 되지? 눈은 아까 감각기관의 시신경이 그렇다면 귀는 달라요. 귀는 우리 달팽이관이 있으면 이렇게 청각기관이 있으면 이렇게 말려져 있지만 쭉 피면 이렇게 가늘어지는 관으로 되어 있어서 진동소리를 느끼는 기관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도와 미를 구별을 해요. 그 사이에 레로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청각인 경우에는 좀 약간 다르죠. 그 다음에 왜 물감은 여러 색을 합하면 까만색이 되고 빛은 여러 색을 섞으면 하얀색이 되지? 하나는 흡수를 하고 하나는 반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보면 이제 보면 슬릿 하나 놓고서 두 개 있을 때 이중 슬릿 간섭을 했어. 오케이. 슬릿 하나 버려. 그 하나 가지고 봤더니 디프렉션이 생겼어. 어라? 그럼 다시 이중 슬릿 하나 더 붙이면 이젠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죠. 처음에 이중 슬릿 실험을 할 때는 한 슬릿에 의한 디프렉션을 안 보고 둘 사이의 간섭만을 봤어요. 이거 뺐을 때는 자체의 간섭만을 봐서 디프렉션이 생겼죠. 이제 다시 두 번째 슬릿을 놓으면 두 개의 간섭, 자체의 간섭 두 개가 다 섞여 있겠죠. 그래서 우리 드디어 싱글 슬릿 디프렉션을 본 다음에 그 두 개를 붙여놓으면 아주 재밌는 일이 생겨요. 근데 뭐냐, 아주 재밌는 일이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 빛의 세기는 알아. 우리 뭐냐면 슬릿이 있으면 요 사이 간격은 싱글 슬릿은 A야. 이중 슬릿 실험할 때는 우리 A가 굉장히 작은 극한으로 봤는데 슬릿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하면 보통 D가 슬릿 사이의 간격이 슬릿 하나 틈보다 굉장히 큰 경우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중 슬릿만 보면 이중 슬릿의 세기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야?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I 코사인 제곱 베타가 람다분의 파이 d 사인 테타로 주어졌었죠.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이야. 코사인 제곱인데 D가 크니까 세타가 조금만 변해도 마구 변하니까 0이 이렇게 빨리 진동을 하죠. 싱글 슬릿에 의해서는 우리 조금 아까 배웠던 요거 다음 거 첫 번째 미니멈이 꽤 큰 곳에서 다음과 같이 된 게 동시에 생기죠.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생길 때는 두 개의 세기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곱하면 돼요. 어떻게 곱하면 되나요? 적당한 극한을 보면 되죠. 적당한 극한이 뭐야? 우선 D가 0으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 두 개 슬릿이 점점 가까워서 한 개 슬릿이 되는 거야. 그죠? D가 0으로 가면 베타가 0이죠. 베타가 0이면 코사인 제곱 베타 1이죠. 그러니까 우리 싱글 슬릿 패턴으로 가죠. 반면에 그러면 더블 슬릿 극한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나? 싱글 슬릿 간격 A를 0으로 보내면 되지. 우리 처음 봤던 거죠. A를 0으로 보내면 알파가 0으로 가. 알파가 0으로 가면 이게 1로 가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두 개 곱하면 돼요. 곱하는데 어떻게 되죠? 우리 항상 이렇게 곱할 때 우리 옛날에 댐프드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볼 때 댐핑이 엑스포넨셜리 감소하고 그 안에 진동을 하면 댐핑으로 천천히 변하는 걸로 엔빌롭을 만들고 그 안에
진동을 하게 그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를 곱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엔빌롭이야. 엔빌롭을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진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보면 실제로 우리가 여태까지는 대충 그렇게 잘 선명하지 않은 걸로 보면 이렇게 닿은 것 같이 그냥 닿은 것 같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더블 슬릿을 봤을 때는 여기를 본 거였어요. 이렇게 보고서 이게 쭉 퍼져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 개를 합한 걸 보면 닿은 것 같이 엔빌롭은 디프랙션으로 주어지고 요 안에서 이렇게 가는 이거는 싱글 슬릿에 의한 기어 요 안에 이렇게 막 진동하는 거는 더블 슬릿의 기어가 닿은 것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싱글 슬릿으로 하면 이렇게 A 사인 세타가 1람다, 2람다 되는 곳에 이렇게 쭉 돼 있지만 더블 슬릿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 미니멈이 생기는 어두운 부분의 위치는 똑같은데 그 안에 밝은 부분 안에 아주 작은 더블 슬릿에 의한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닿은 것 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 이거를 만약에 이걸 보고 싶으면 A가 0으로 간다고 하지만 우리 조금 아까 본 것처럼 A가 람다 정도 되면 어떻게 되죠? A가 람다 정도 되면 이 0으로 되는 게 무한히 멀리 가. 거의 이렇게 되니까 A가 람다 근처로 되면 닿은 것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게 되는 그래서 우리 처음에 봤던 이중 슬릿 익스페리언스 그 결과를 주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두 개를 곱해줘. 하나는 람다분의 E 사인 테타, 하나는 람다분의 파이 A 사인 테타. 똑같은 형태로 보이지만 이중 슬릿 간격의 D가 A보다 훨씬 큰 경우예요. 닿은 것 같이 보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닿은 것 같은 문제를 물어봐. 람다가 405 나노미터 빨간빛이에요. 레이저에서 D가 이중 슬릿이 19.44 마이크로미터, 슬릿 하나의 간격이 4.05 마이크로미터인 경우 닿은 것 같은 패턴이 보인다 이거. 잘 보면 A가 람다랑 람다가 100A네. 그런가? 아니지. 거꾸로네. 이게 4 나노미터면 이게 10-9승, 10-6승이니까 0.405 마이크로미터죠. 그러니까 A가 10람다네. 그렇죠? A가 10람다인 경우야. D는 그거보다 크죠. 그래서 보면 닿은 것 같은 경우에 디프랙션 엔빌롭이 닿은 것 같이 주는데 첫 번째 미니멈이 어디죠? A 사인 세타가 M 람다야. A 사인 세타가 람다인 경우. 람다가 A가 10람다잖아.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10분의 1인 경우 0.1 닿은 것 같이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 안에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에 왔다 갔다 하는데 첫 번째 여기까지의 피크가 이 안에 피크가 몇 개나 있는 거야. 이렇게 피크가 몇 개 있는 거 세봐야 돼. 이거 어떻게 세나? 피크가 최대값이 나타나는 조건은 D 사인 세타가 위에 있는 M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N 람다라고 합시다. 요거 조건을 만족하면 보강 간섭을 하죠. 그래서 이게 그때 0.1일 때가 사인 세타가 0.1일 때 그러면은 0.1 곱하기 19.44 마이크로미터의 람다 0.405 요게 n이죠. 요게 뭐냐면 요 n을 구하면 되죠. n이 얼마야? 0.4면은 이게 대략 4분의 1이니까 5가 조금 안 되네. 요게 대략 5보다 작죠. 그래서 n이 0, 1, 2, 3, 4 5가 여기 있어. 5는 조금 여기 있고. 그러면 뭐가 요거 여기 확대해서 그린 게 요거예요. 5, 6, 7, 8, 9 이제 우리 요 위치를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요거는
d 사인 테타가 2람다인 경우에서 역시 요거를 계산해 볼 수 있죠. 2람다인 경우는 사인 테타가 0.1이 아니라 0.2인 경우를 우리 구해서 보면 다음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극대 밝은 간선무늬 개수는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면 안 되죠. 광학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세야 되는데 중앙극대 밝은 간선무늬는 중앙극대는 이거 아니야. 이 안에 있는 걸 세야죠. 그죠? 여기 하나, 양쪽에 둘, 1, 2, 3, 4는 2개, 8개, 9개가 있는 거죠. 자, 중앙극대는 밝은 간선무늬가 해서 9개. 2차 극대의 밝은 간선무늬. 이게 1차고 2차는 여기, 2차는 여기랑 여기도 있잖아. 라고 하지 않고 요 하나를 보는 거죠. 확인해 보면 요거야. 그러면 5, 6, 7, 8, 9, 5개가 있는 거죠.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거를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중슬릿 3개, 4개, 5개 쭉 해서 요새는 어떻게 하죠? 1mm 안에 잘 그어서 2000개까지 그을 수 있어요. 슬릿을 긋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플라스틱에다가 칼로 긁어. 물론 요새는 칼로 긁는 게 아니라 소위 에칭이라고 해서 금속에다가 이렇게 칼로 긁은 다음에 플라스틱을 녹여서 딱 붙여요. 붙인 다음에 떼면 이 안에가 울퉁불퉁해지죠. 이렇게 되면 요게 슬릿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요 간격, 요게 요런 거를 우리 요새는 대략 한 1mm에도 한 1000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슬릿이 여러 개 있는 걸 우리가 그레이팅이라고 해요. 격자라고 불러요. 다음과 같은 경우 격자가 나오면 그때 나오는 우리 최대값이 나오는 거는 역시 요 이중 슬릿에서 나오는 거랑 최대값은 똑같이 나온다고 했었죠. d 사인 테타가 m 람다. 근데 다만 달라지는 게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슬릿 수가 굉장히 커지면 최대값이 나타나는 위치는 보강가습이 나타나는 최대값의 위치는 똑같아지는데 숫자가 많아지면 피크의 세기가 점점 높아지고 중간에 여러 가지 잔챙이들 상대적으로 좀 미니멈이 있지만 n이 점점 커지면 그것도 점점 작아지고 그 다음에 소위 선폭 라인 위드스가 이렇게 처음에는 한 2개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음같이 보여요. 이렇게 뾰족한 봉우리가 각각의 d 사인 테타가 m 람다인 곳에 다음과 같이 보여요. 거의 선으로 보이죠.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선으로 했지만 사실 약간 이렇게 폭이 있긴 하죠. 그래서 폭이 있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 여기 요거는 뭐냐면 우리 본 것처럼 n이 2개일 때가 보라색, 3개 있을 때는 아니지 2개 있을 때가 요거 파란 거 우리가 잘 아는 예쁜 거. 그 다음에 3개 있을 때는 맥시멈의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 가운데 조그만 맥시멈 하나. 그 다음에 요게 이때보다 좀 약간 좁아졌죠. n이 4일 때는 더 높아지고 맥시멈의 위치는 똑같지만 더 높아지고 요 사이에 2개 더 작은 점점 커지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크면 지금 1, 2, 3일 경우가 그런데 뭐 2000, 3000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됐죠. 그래서 나오면 그래서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이렇게 돼 있어. 그때 그럼 여기 이제 각도를 이렇게 세타를 보면 그럼 요거 하나의 간격이 얼마나 되냐? 그럼 요거를 세타에서 세타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거의 반, 첫 번째 미니멈이
0으로 됐을 때, 첫 번째 0으로 됐을 때 요게 전체 길인데 요거의 반을 우리가 반을 나타내는 거를 델타 theta half w, half w라는 요게 뭐냐면 half width라는 뜻이에요. 우리 당연히 이해가 가죠. 뭐냐면 이 전체가 width인데 그거의 반이야. half width를 우리 어떻게 계산하나 봅시다. half width는 nd,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레이팅이 여러 개가 있어. D라는 간격으로 있는 게 N개 있다고 치면, 슬릿이 N개 있다고, 그레이팅에 N개의 슬릿이 있다고 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0이었을 때 보강 간섭 델타 set half angle width로 갔을 때 0으로 되죠. 0으로 될 조건, 경로차가 어떻게 되죠? d sin theta가 nd, 요 각도가 그때가 half width가 nd sin, 요게 람다가 될 때가 뭐냐면 이게 뭐야? nd sin theta가 경로차가 한 파장 차이가 날 경우, 요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죠. 정말 왜 그런가? 그래서 우리 여기서 다음 것이 주어지는데 우리 쉽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게 nd sin theta가 이게 왜 이게 뭐냐면 또 여기는 경로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로차가 정수배면 보강 간섭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뭐냐면 전체가 지난번에 단일 슬릿을 본 거랑 해석의 관점이 똑같아요. 단일 슬릿을 봤을 때 어떻게 됐죠? 단일 슬릿에 점광원이 여러 개 있다고 봤죠. 그러니까 점광원이 n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n개 있는 것은 처음에 최대값에서 처음 최소값이 될 때는 경로차 nd sin theta가 람다가 될 때 첫 번째 최소값이 생기는 거죠. 요거 디프렉션 패턴처럼 우리 생각을 하면. 그래서 theta, 요게 아주 작을 경우에는 sign을 그냥 요걸로 쓸 수 있으니까 요게 람다 나누기 nd. 요거는 중심에서의 half width 앵글이에요. 근데 중심이 아니라 theta만큼 떨어진 곳에서도 이런 게 있죠. 거기서 half width는 요 팩터가 밑에 코사인 테타가 하나 더 있어요. 테타가 0일 때 요거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구하냐? 우리 일반적인 경우를 우리 유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유도하냐면 일반적으로 n번째 미니멈이 될 거는 nd sin 테타가 m 람다죠. 일반적인 테타에서 양변을 테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 nd 코사인 테타 델타 테타 델타 m 람다야. 람다는 변하지 않는데 그 중에서 이웃한 거 델타 m이 1인 걸 보면 그때 델타 테타는 델타 m이 1이랑 하나인 경우 델타 테타는 nd 코사인 테타분의 람다죠. 요게 바로 half width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조금 아까는 중심인 경우에는 코사인 테타가 1인 경우 다음과 같이 half width를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왜 하냐? 이 짓을 왜 하냐? 이제부터 봐야 된다 이거예요. 조금 아까 망원경에서 레일레이 크라이테리언을 봤죠.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관측을 하면 조금 아까는 그냥 빛이 두 개가 들어오지만 다른 위치 별에서 들어오지만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빛이 섞여서 들어오는데 두 개의 빛의 파장의 차이가 아주 작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파장의 차이가 아주 작아. 그 두 빛이 들어왔을 때 그 두 빛을 구별할 수 있을까? 두 빛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해요. 어떻게 하냐면 소스에서 나와. 이 보면 그림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쭉 와서 여기를 들어와서 이게 똑같이 평행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들어와서 여기 그레이팅이 있어. 그레이팅이 있으면 뭐 일부는 이쪽으로 나가지만 하여튼 요렇게 들어오는 빛이 눈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빛이 우리 뭐냐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게 들어오죠.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여기서 여러 가지 종류의 빛의 파장이 들어오면 여기 들어오는 게 무지개색으로 보일 거라 이거예요. 보강간섭이라서 여러 개가 있으면. 그러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두 개가 파장이 두 개가 비슷한 두 개의 빛이 들어올 때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 그레이팅을 통해서 다음 것이 들어왔을 때 그걸 구별하는 두 가지 물리적인 변수가 dispersion, 분산, resolution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면 이번 학기에 배운 걸 다 배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dispersion은 뭐냐면 D라고 정의하는 거는 델타 람다는 파장이 다른 두 빛의 파장의 차이야. 요건 그레이팅을 통해서 나오는 두 빛의 나오는 시야 각도의 차이예요. 그러면 델타 세타는 파장이 델타 람다만큼 다른 두 빛이 디프렉션 선 사이의 분리각.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델타 세타 델타 람다로 주어졌지만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알기 쉬운 걸로 쓰면 우리 첫 번째 D 사인 테타가 M 람다일 때가 최소값이죠. 아까처럼 양변을 미분해. D 코사인 테타 델타 세타는 M, 이제는 M은 결정돼 있고 M은 몇 번째 거냐 해서 M은 결정돼 있고 델타 람다, 아까 파장이 두 개가 아주 가까운 게 있다고 하니까 요 식을 보면 요 식에서 델타 세타 델타 람다는 M 나누기 D 코사인 테타예요. 그러니까 분산이 크다고 하면 디스퍼션이 크다고 하는 거는 각각의 파장의 차이에 대해서 보는 각도가 넓어지는 거예요. D가 디스퍼션이 크다고 하는 거는 주어진 파장 차이에 대해서 보이는 각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M 나누기 D 코사인 테타인데 이게 커지려면 차수가 커지거나 아니면은 이게 작아져야 되니까 코사인 테타가 작아지려면 어떻게 되나? 2분의 파이, 점점 각도를 크게 만드는 그런 경우죠. 또 하나는 레졸루션이에요. 디스퍼션과 레졸루션은 레졸루션 R이라고 쓰고 두 개의 파장이 있으면 두 개의 평균값을 파장의 차이로 나눈 값이에요. 말은 쉬운데 이걸 그럼 디프렉션 그레이팅을 통해서 나온 거는 우리 아까 이게 뭐냐면 겨우 분해할 수 있는 빛의 파장의 평균값이에요. 겨우 분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한 파장이 있으면 여기 아까 레일레이 크라이테리언처럼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최대값이 있는, 다시 말하면 적어도 요것보다는 멀리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요 사이보다는. 그래서 보면 그때 겨우 분해할 수 있을 때는 이때는 저 1.2 레일레이 크라이테리언 안 쓰고 half width를 쓰면, half width가 아까 주어진 공식으로 이렇게 있죠. 아까 주어진 공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아까 주어진 공식인가 half width가 다음 같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요 식을 쓰면 되잖아. 람다 여기서 요게 half width면 여기서 요 관계를 쓰면 요거가 half width면 m d 코사인 테타 델타 람다. 요 위에 있는 요 표현을 써서 요 관계를 이용하면 요렇게 쓸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양변에서 우리 람다는 대개 에브리지면 대개 람다랑 비슷하니까 델타 람다분의 람다는 코사인 테타, D 코사인 테타가 없어지고 n 곱하기 m이에요. 레솔루션과 디스퍼션은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되죠. 레솔루션은 슬릿의 그레이팅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레솔루션이 크고 둘 다 m에 비례하죠. 그럼 도대체 차이가 뭐냐? 두 개의 비슷한 파장이 분리하려면 회절무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디스퍼션은 아까처럼 얼마나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보는 게 디스퍼션이에요.
그 다음에 리졸빙 파워. 아까 나 원래는 리졸빙 파워가 더 정확한 말이에요. 분해능, 리졸빙 파워는 선들이 되도록이면 가늘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두 개가 똑같은 간격이 있어도 가늘면 훨씬 더 구별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경우를 봅시다. 두 개의 파장이 비슷한 빛이 왔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경우, A, B, C 세 가지 경우는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이건 좀 폭이 좀 약간 선폭이 좀 라인 위스가 좀 크고 요건 좀 가늘어. 요건 선폭이 요거랑 같아. 근데 요 두 개는 어떻게 되죠?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간격은 똑같죠. 이게 두 개는 디스퍼션이 같아요. 떨어지는 각도와 같으면 디스퍼션이 같아요. 근데 이걸 더 위에 거보다 밑에 게 더 잘 구별이 되죠.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차이가 뭐죠? 이게 선폭이 더 가늘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게 더 잘 구별할 수 있는데 그 잘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 디스퍼션은 같지만 두 개의 간격은 같지만 요 라인 위스트가 밑에 게 더 가늘어. 다시 말하면 리졸빙 파워가 밑에 게 더 좋은 거죠. 이거는 위에 거랑 똑같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위에 거는 이게 더 넓어졌지? 이게 더 넓어져서 이거는 이거랑은 리졸빙 파워는 똑같지만 다시 말하면 라인 위스는 똑같지만 이것보다는 이게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구별하기 쉬운데 이게 구별하기 쉬운 이유는 이거는 디스퍼션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가늘어지면서 이게 크면 그게 제일 구별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구별하는 어떤 두 개의 파장이 가까운 두 개의 선이 디프렉션 그레이팅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그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가 얼마나 멀리 각도가 떨어져 있느냐를 보는 게 디스퍼션이고 얼마나 선폭이 가느냐,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도 선폭이 가늘면 구별할 수 있는데 선폭이 얼마나 가느냐 하는 걸 보는 게 뭐더라? 리졸빙 파워, 분해능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우리 구별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짓을 하다 보니까 점점 기술이 발달돼서 우리 가시광선 말고 가시광선으로 하면 디프렉션 패턴이 우리 파동광학을 해야 되니까 뭐더라? 파장이 물체 슬릿의 차원이랑 비슷해야 돼. 가시광선이면 대개 500에서 700 나노미터니까 가시광선으로 간섭무늬를 보는 건 대개 슬릿이나 이런 게 500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 되죠. 가만히 있어봐. 그럼 들어오는 빛의 파장을 줄이면 점점 작은 길이를 볼 수 있겠네? 작은 길이에서 나오는 간섭무늬를 볼 수 있겠네? 엑스레이로 줄이면 대략 원자 사이의 크기를 볼 수 있을 정도예요. 몇 나노미터 정도까지를 볼 수 있어요. 엑스레이로 몇 나노미터 정도 되는 파장을 물체에다 쏘면 결정 구조가 있으면 결정 구조가 예를 들어서 소금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소듐, 염소랑 나트륨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요게 슬릿인 거야. 그죠? 요게 이렇게 슬릿으로 돼서 슬릿에서 첫 번째 면, 두 번째 면 간섭을 할 수 있죠. 물론 세 번째 면까지 하는데 이렇게까지 들어와서는 워낙 흡수가 많이 돼서 대개 첫 번째랑 두 번째 면이에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디프렉션으로 표면 구조를 볼 수 있어요. 그걸 처음에 한 사람이 브락이 했는데 우리 아주 쉬워요. 그럼 다음과 같이 들어오면 요 사이 한 층과 다른 한 층 사이의 간격을 D. 그 다음에 빛이 여기서, 요 사이는 매질이 두 개가 다른 물질이라고 하지만 원자 수준에서는 빈 진공에 그냥 원자들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여기 다 진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와서 나가. 여기는 입사각, 반사각을 이상하게 썼네. 우리 보통 입사각은 들어오는 빛이 수직이면 그 수직에 대해서 어떤 각도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표면에 대한 각도를 썼죠. 그렇게 나를 헷갈리게 해. 헷갈리죠?
그렇지만 이런 표면의 구조를 볼 때는 엑스레이가 표면에 어떤 각도로 들어가는가를 측정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이 각도를 우리가 입사, 반사, 굴절의 법칙을 쓸 때랑 이 각도를 다른 걸 썼죠. 90도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통상적인 입사각을 뺀 걸로.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 두 번째로 들어왔던 거랑 이렇게 나가.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간섭을 일으킬 조건, 최대값을 만들 조건은 경로차가 파장의 정수배면 되죠. 그렇죠? 경로차가 얼마야? 여기 이렇게 들어왔는데 요거 수선. 여기서 이렇게 나갔을 때의 수선. 그러면 요거랑은 요만큼 경로차가 나네. 그렇죠? 요거는 요거 간격이 D 요게 세타면 요거다 요건 90도 요게 세타니까 D 사인 테타. 이 D 사인 테타가 람다의 정수배면 돼요. 물론 이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최대값이 보강 간섭이 나타날 때 m이 0부터였었죠. 이때 m이 1부터야. 왜? m이 0이면 테타가 0이야. 그러면 금속 표면에 빛을 쪼이는 게 아니라 금속 표면을 이렇게 스치게 지나가는 거죠. 이건 안 나타나. 간섭 현상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이때는 m이 1부터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니 결정이 이렇게 생겼으면 지금은 요면 해서 여기서 이렇게 온 거랑 여기서 이렇게 온 거랑 했는데 이렇게도 면이 되네. 이렇게 원자들을 쭉 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첫 번째 면, 두 번째 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각도로 면을 잡느냐에 따라서 두 개가 이렇게 교대로 나오는 선을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러면 항상 여기 나오는 D라는 거는 항상 처음에 있는 구조에서 요거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 원자와 NA와 다른 NA 사이의 간격을 A0라고 하면 NA와 CL 사이의 간격은 2분의 A0. 그러면 요 사이는 레이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여기 D라는 게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요 결정 구조의 길이의 차이를 받는. 이런 거 어떻게 정하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안 봤지만 결정 구조가 꼭 이렇게 정육면체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막 엇갈려 있는 건데, 결정 구조에 따라서 우리 저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결정면이 몇 개로 정해져 있다는 규칙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규칙에 따라서 결정면을 어느 면, 예를 들어서 원 방향, 이렇게 x, y, z 방향의 세 개의 유닛 벡터의 적당한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한 그 벡터로 그 방향을 정해서 그 방향에 따라서 이런 브락 디프렉션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정의 구조를 알 수 있어요. 역시 디프렉션을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 디프렉션 얘기 다 했어.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이 한 문제를 먼저 보면, 프랑스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 T를 발음을 안 하죠. 바비네스 프린시플이라고 해요. 바비네스 프린시플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슬릿 사이를 통과하는데, 이 슬릿에다가 이게 동그랗게 뚫린 구멍이에요. 거기다가 물체 A를 놔뒀어. 물체 A를 놔두면 여기 빨간 게 까만 빛을 흡수하는 거고, 요로만 빛이 하얀 데로만 빛이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지나고서 디프렉션 패턴이 생기겠죠. 복잡하게 생기겠네. 또 하나는 여기서 요 빼는 요걸로 여기다 딱 놔둬. 똑같은 위치에다가. 그리고 여기다 딱 슬릿을 넣으면 생기는 또 디프렉션 패턴이 있겠죠. 근데 바비네스 프린시플은 뭐냐면, 여기 직진해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여기에서 멀리 벗어난 여기,
여기에서의 간섭 무늬의 빛의 세기는 요 경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지? 어떻게 그러냐면 이렇게 생긴 곳에서 나오는 걸 요때 나오는 여기 관측된 거를 EA라고 합시다. 디프렉션 팩턴으로 막 여기서 나오는 거 복잡한 걸 여기서 각각 나오는 걸 다 점검해서 나오는 걸 다 하는 걸 EA라고 해. 여기서 나온 걸 전부 다 EB라고 해. EA랑 EB는 굉장히 복잡하겠죠. 이거 놓고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되죠? 깜깜하게 다 가린 거죠. 그죠? 두 개를 더하면 0이래. 깜깜하대. 그래서 이 B는 물론 여기 있는데 바깥에서예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죠. 따라서 우리 빛의 세기는 EB의 제곱, EA의 제곱 두 개가 같죠. 그래서 요거랑 뽕 뚫은 요거만 가지고 한 거는 그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데가 아니라 그 벗어난 곳에서는 생기는 디프렉션의 빛의 세기가 똑같다는 게 바비네의 원리예요. 아주 재밌죠. 이거 한 문제만 더 하면 아까 우리 그레이팅을 봤을 때 다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간 경우를 봤었죠. 그게 아니라 그레이팅을 여러 개를 놓으면 이렇게 빛이 들어와도 이쪽으로 나가는 디프렉티드 웨이브가 보강 간섭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이런 경우는 우리 어떻게 하죠?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 슬릿이 4개 있어도 뭐냐 하면 우리 맥시멈이 나타나는 위치는 똑같다 그랬죠. 맥시멈이 나타나는 위치는 어떻게 된다 그랬나? D 사인 테타는 M 람다라고 했었지. D 사인 테타는 뭐였었죠? 요것과 이웃한 것 사이의 경로 차였죠. 근데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때는 이렇게 들어왔을 때니까 들어오는 빛에서 경로 차가 없었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들어오는 빛의 경로 차가 있어요. 자, 들어오는 빛의 경로 차는 요만큼의 경로 차를 더 봐야지 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간섭 이걸 봐야죠. 경로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경로차만 생각해 보면 빛이 어디서 들어오느냐를 우리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경로차만 계산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 디프렉션에 대한 문제를 몇 개 더 풀어본 다음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거 입자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나 하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